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분의 간암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펠로우로 근무하던 당시의 일인데요. 응급실에 하루는 30대 후반에 굉장히 젊은 남성이 오셨어요. 그래서 딱 얼굴을 봤더니 굉장히 노래요. 노라요. 황달이 굉장히 심했어요. 환자분 오신 건 피를 토해서 왔는데 응급실에서도 막 계속 피를 토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시경실로 옮겨가지고 지혈을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시야가 좋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그 사이에 이제 환자분의 컨디션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식간에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분의 어머니께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접하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서럽게 우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간암이었거든요. 간암. 자, 우리가 보통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류가요, 은근히 지금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병,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암, 뭔가를 했다면 이 간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혹은 걸렸더라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간암, 이거를 예방하는,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평생 간암을 공부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이 머리를 맞대고 아주 치열한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엑기스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대한간암학회 2022년 따끈따끈한 그런 가이드라인인데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간암, 이거의 예방법을 알려면 도대체 이 간암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 이게 간암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뭐냐면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그리고 술, 비만, 그다음에 또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성인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요한 거는 이 3가지예요. 주요한 건 이 3가지. B형, C형, 술. 그러니까 예방법이 여기서 딱딱딱딱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B형 간염. B형 간염은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B형 간염이 있는지 OX냐, 그러니까 있냐 없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다행이다, 끝, 이게 아니라요. B형 간염이 없다면 이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B형 간염 면역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게 B형 간염이 잘못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없다는 거는 잘못해서 노출이 돼서 들어오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면역을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안 생기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봤는데 B형 간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관리.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필요하면 B형 간염에 대한 치료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해가지고, 초음파는 뭐 하는 거냐면 간을 직접 계속 보는 거예요. 간을. 우리가 간을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보면서 암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걸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돈 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간암으로 이게 생명을 잃으면 국가적인 손해잖아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B형 간염이 있더라도 간암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설사 간암이 생기더라도 굉장히 작은 그런 시점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형 간염이에요. 이 C형 간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일단 C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C형 간염이 없으면 이것도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건 아직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형 간염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한데 예방접종 없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혈액에 피에 노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의 피에 노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또 예를 들어서 면도기라든지 아니면 손톱깎이 이런 거를 공용으로 된 물품 또는 잘 모르는 다른 사람 거를 이용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액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신도 꼭 검증을 받은 데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그렇게 하고 C형 간염이 또 있다. 그러면은 C형 간염은요. 지금 완치가 됩니다. 완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C형 간염 환자를 미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간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C형 간염에 대해서는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술은 어때요? 술은 줄이면 되는 거죠. 줄인다. 근데 사실 저는 줄이는 것보다 그냥 아예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끊는다. 별로 좋을 건 없습니다. 술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비만. 만약에 뚱뚱하다면 이건 운동해가지고 살 빼면 되겠죠. 살 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혈압 당뇨는 어때요? 고혈압 당뇨는. 이거는 그 고혈압 당뇨 질환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B형 간염의 예방법이에요. 5가지인데 6가지는 뭐냐면 조금 마이너한 건데 커피입니다. 커피. 그러니까 커피가 간암 발생의 위험을 조금 낮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반 모든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만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면 간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그래서 권장할 만하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보통 사람에서 이걸 막 이렇게 커피 그런 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만성 간 질환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간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무에서 간암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중간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간이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간이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간암이 더 잘 생기는 겁니다. 간암을 우리가 예방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간을 힘들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을 어떻게 힘들지 않게 해줘요? 이 6가지 방법을 쓰면 이게 간을 덜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근데 주목할 거. 자, 여기 비싼 건강식품, 뭐, 간에 좋다는 약,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6가지 중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건강식품이라든지 약은요,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간장약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별로 권장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 기본적인 6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안타까운 이분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도 B형 간염이었어요. B형 간염. 그리고 이분도 B형 간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직 감염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B형 간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B형 간염 보균자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 이분 30대 후반이잖아요. 그럼 사회생활을 했을 텐데 그러면 각종 피검사를 하거든요. 뭐 건강검진이든 뭐 체온검진이든 뭐를 하든지 피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나와요.
B형 간염을 모르고 있었을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형 간염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뭘 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했어야 되는 거죠. 1번 여기. 관리.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피치료제를 먹고 그게 안 된다고 해도 뭐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본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이런 일이 안 생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는 정말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분의 간암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